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아휴,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차라리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투. 힘 세다 할 때 힘. 투 힘. 투 힘? 두 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투 힘을 검색해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우리 정부가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3년이나 준비한 인양이 왜 이렇게 시행착오가 많을까? 과연 올해 4월 인양 계획이 애초부터 있었던 걸까?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3년 만에 인양했고 3년 동안 준비했는데 이제 시행착오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진 의구심이 2017년에 3월 과연 이게 계획되어 있던 건가 이런 의구심들이 있어요. 소장님이 좀 예산의 관점에서 파헤쳐 보신 게 있다면서요? 예. 예, 저도 좀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네. 한번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요. 네. 올해 2017년도에 인양추진단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거기다 또 그 돈을 쓰는 조직, 그 행정부 조직도에서도 예. 추진단이 딱 한 명 직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전화를 받지 않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예산을 지출하는 것들이 과거 썼던 돈 이월하고 또 아니면 재대출을 갖다 쓰는 것으로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의 관점에서 보자면 2017년도에 세월호 인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미리 책정해둬야 되는데 계획이 있었다면 예, 예. 적어도 예산의 관점에서는 2017년도에 세월호를 인양할 거라고 잡아둔 예산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간단하게 말하면. 예, 작년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까지 1단계도 저희 인양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면 뭐 설사 늦어져서 작년에 못했더라도 예.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시간적 여유는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하지 않았다. 적어도 작년 11월까지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내년에 세월호 인양을 3월에 할 테니까 관련된 예산을 잡아두는 게 만약에 계획이 있었다면 정상인데 그런 잡혀있던 예산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없었고 어허. 시도한 적도 없었다. 시도한 적도 없었다. 예, 예. 그러면 그 일반이 가지고 있는 이거 정말 세월호가 탄핵되니까 갑자기 끌어올려진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밑받침하는 예산 관점에서의 정황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행정이라는 게 그게 갑자기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 행정은 특히나. 만일을 대비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또 한두 작은 사안이 아니고 매우 큰 사안인데 지금 내년에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했겠죠. 그렇죠. 아, 이거 좀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이 처음으로 나온 건데 계획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그러면 지금은 어느 돈을 끌어다 쓰는 겁니까? 예산이 없었으면. 주로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제2대책비 끌어다 쓴 건데요. 제2대책비요? 예. 예, 제2대책비가 이제 보통 진짜 사고가 나고 했을 일종 예비비네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돈이 예비비를 쓰면서 주로 예전에도 분향소 예산 같은 경우에도 해수부 소득지원과에서 이제 편성하고 지출을 추진하여 쓰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재대책비라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좀 예. 정리를 하려고 재대책비에서 쓰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 좀 봐주십시오. 재대책비라는 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우가 온다든가 네네. 뭐 홍수가 생긴다든가 그런 재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예비비지 이렇게 세월호가 만약에 계획되어 있었다면 거기서 끌었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까? 그렇죠. 세월호가 지금 한두 달 내에 이런 일도 아니고 그렇죠. 3년이 된 일인데 예. 그런 걸 제2대책비로 쓰는 건 예산 목적의 사용금지라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아하. 그래서 더더욱이 세월호 인양 비용은 갑자기 끌어다 쓰는 거다. 예, 예. 아하. 그러면 추가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지금 상하이 셀비지가 추가로 들어간 비용들은 알아서 부담하는 거라고 그런 네.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확인해 보셨나요? 그런 보도가 있고 그렇지만 정부는 확인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아마 정부는 오히려 더 그걸 강조할 텐데 예. 정부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서 모호한 이제 답변을 일관하고 있고 그 계약서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작년 말에 끝났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연장됐을 때 원래 배상비도 주기로 돼 있었는데 상하이 셀비지에서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일체 지금 아무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배상비라는 거는 지체보상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예, 예. 네, 상하이 셀비지가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인양을 했는데 인양을 계약된 기간 내에 못하면 배상금을 내는 그런 조항. 추가 비용 당연히 내고 예. 배상도 하고 이렇게 이런 원래 다른 계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년이 되도록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은 공개되고 기도 안 하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실제 추가 비용이 어떻게 정산되거나 누가 지출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정부는 문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합니까? 네, 답변 안 하고 있고요. 예. 그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공식적인 답변이 없어서 예산서나 서류에서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물어보면 정황상 일단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다 그렇게 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게 예산이 책정이 안 됐었다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예. 할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예산이 이전에 책정되는데 책정을 안 했다는 건 올해 인양 계획이 없었다라고 주장할 굉장히 분명한 근거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11월 30일, 12월 1일까지 예산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은 야당도 당연히 찬성할 예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건 해명해야 될 사안이네요. 계획이 있었다는데 왜 예산을 안 잡았냐고. 왜냐하면 해수부에서는 진작에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거든요. 예, 예. 예, 이거 탄핵 때 갑자기 급하게 인양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재래식비 이런 거는 해수부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대부분 이제 총리실이나 기재부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해준 것도 그분들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해준 것도 그분들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수부는 아마 제가 볼 때 하라는 대로 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해봐야 요는 됩니다. 예, 말씀의 요는 재해대책비를 해수부가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의혹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은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인양 관련 비용 1,005억인가요? 1,020억인가요? 그 돈은 언제? 입니다. 예. 예, 그건 언제 책정된 겁니까? 그건 이제 계약기간 2년이었으니까 예. 2년 전. 예, 2년 전에 2년 반 전, 2년 반 전에. 그 이외에 지금 금액은 전혀 반영된 게 없다. 예, 예.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 네. 예. 그래서 저는 정부가 예. 빨리 계약서라든가 이번에 지체된 상황이나 이런 것들 명확한 공개를 하고 예.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자기들이 억울하다면 예. 풀어줘야 되는 거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의심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이미지 실컷 한번 써보고 싶다면? 고화질 이미지도 웹 디자인도 파워포인트도 동영상 클립도 모바일에도 블로그에도 가티 이미지 뱅크 국내 이미지도 글로벌 이미지도 마음껏 프리미엄 무제한 정액제 이미지 가티 이미지 뱅크 검색창에 게티 이미지 뱅크를 검색하세요. 가티 이미지 뱅크 성남신흥역 롯데시네마 타워를 분양합니다. 포스코 ICT의 책임 준공. 롯데시네마 9개관 입점이 확정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지하철 8호선 시민역과 지하로 연결된 직통역세권의 황금입지. 지역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100% 자주식 확장형 대규모 주차시설. 분양문의 1800-4603, 1800-4603. 성남신흥역 롯데시네마 타워.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일정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주변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 대선 기간에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두 정상은 어떤 대화를 나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큰 뉴스입니까? 우선 미국에서 미국은 워낙 정상회담이 많으니까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뉴스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뉴욕타임이나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걸 이제 매일 아침 이제 체크를 하는데 지금 제 일면에 걸려 있는 뉴스 사실 이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우리한테 갑자기 주제를 바꾸시고. 우리한테 아니 저는 당연히 이게 제일 큰 뉴스일 것 같아서 네. 중국과 미국 정상이 드디어 그렇죠. 만났으니까. 세계적인 관심이 쏠려 있긴 하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아니라고요. 일본이. 미국 내에서는 한 2번 정도 그렇죠. 수됩니까? 정치권에서? 2번이 아니고 한 3번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일단 미국에서는 3번 뉴스. 이 회담의 핵심 주제는 뭐가 될 거라고 전망 들었나요?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했었어요. 백악관에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얘기가 녹을 것인가. 예, 예. 첫 번째 1순위 의제는 무조건 무역 통상. 통상. 예, 그걸 예. 이제 가장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게 예. 아마 주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핵 문제도 거론할 나올 것이다.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당연히 사드 문제도 나올 수 있겠네요. 사드 문제도 뭐 사이드로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게 뭐 주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그거는 우리한테는 정말 급한 얘기지만 사실상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들어오는 걸로 기정사실화를 한 것 같아요. 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도 이걸 어떻게 뒤집기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네. 이제 인정을 좀 하는데 뭐 얘기는 못 하고 그렇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 자체를 들어오는 걸로 하되 네. 어떤 식으로 그걸 지렛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거냐 이렇게 그렇죠. 바뀐 거. 좀 진행을 좀 더디게 만든다거나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올해 11월에 19차 공산당 대회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시진핑 제2 집권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혹자들 얘기하기로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3기도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11월까지는 그래도 시진핑 주석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물러서지는 않는 그런 사드 모습이에요. 배치를 가지고 전면적으로 붙지는 않지만 네. 사드 배치가 들어오는 건 기정사실화되 그렇다고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그런 밀리는 모습이니까. 그렇죠. 자국 내에서는 사드 때문에 큰 문제제기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 사이에 우리만 죽어나는군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뭐 중국은 사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내 공산당에서는 북한은 그래도 전통적인 혈맹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좀 많고 세력도 네. 있었는데 그걸 약간 누르고서는 친한 정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사태가 살짝 좀 스크래치가 나는 일종의 그런 상황이고. 자신이 취해왔던 친한 정책이 한국 사드를 배치하면서 네. 허가를 잘해줬는데. 예전에 어차피 미국 편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 물러나기는 좀 힘들죠. 그쪽에서는 한 줄로 말하면 쟤는 어차피 미국 편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잘해줘봐야 소용없었는데. 그렇죠. 헛짓했다. 네. 이런 분위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하. 그런 분위기고 사드는 한 서너 번째 이슈가 가장 큰 거는 이제 무역 갈등. 네. 이것이 될 것이다. 네. 무역 갈등이야. 무역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공 분야 아닙니까? 이 문제. 전공을 하고 있죠, 그거 가지고. 네. 전공 분야고 그것이 1번 주제가 될 것이다. 네. 했는지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게 당연히 가장 큰 뉴스일 줄 알았는데 네. 두세 번째라면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미국 내 지금 첫 번째 뉴스. 네. 그거는 지금 이제 닐 고스치 대법원 연방 대법원 판사 지금 인준을 거치는 중이거든요. 상원에서. 근데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그거 우리 익숙하죠? 필리버스터. 익숙하죠. 생각나더니 또 막 추억이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왜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입니까? 너무 극우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극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뭐 보수적인 우파 성향을 가진 그 그럼 대법원 당연하죠, 판사 뭐. 당연히 이제 우파 대통령이니까. 임명을 하려고 했고, 예. 근데 내놓았던 처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3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그래도 이성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이 평가를 되네. 받았고, 예.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반이민 행정명령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대법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중요하냐? 왜 인준에 대법원 인준에 이렇게 미국 정치권 1번 뉴스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양쪽이 전면적으로 붙었는지 네. 왜 중요한지 설명해 이렇게 주세요. 급작스럽게 주제를 바꾸니까 준비해온 사람으로서 당황스럽게. 준비한 건 제가 그냥 글로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 저희는 그 1번인 줄 알고 여쭤봤는데 2번이 아.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 주디셜 리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는 한국의 헌법재판소랑 비슷한 역할을 해요. 동시에. 예, 그러니까 이 법안이라든지 혹은 뭐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헌법에 미배되는가 아닌가 이런 걸 이제 판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이 뭐 그러니까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구나. 법안이 막 뭐 완전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굵직굵직한 판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명령으로 하고 싶은 것조차 대법원에 의해서 막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거기는. 예. 그리고 실제 그런 사례도 많고. 그런 사례들도 많고. 아하. 근데 지금까지 이게 8명이었어요. 힘이 세네요, 아주. 힘이 아주 세죠. 그러니까 안 센 것 같은데 센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이 재판관이 지지해 주느냐, 네. 아니면 적절히 견제해 주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뿐이 아니고 사실은 의회도 견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의회 법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은 이제 또 그게 이제 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상권 분립의 하는데. 힘이네요, 그게. 제대로. 네, 근데 사실은 뭐 건국 아버지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이 사법부를 만들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어요. 대충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겪다 보니까는 네. 갑자기 이제 힘이 세지는. 점점 세지는. 예,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집권하자는 반대쪽 정치 세력에서 볼 때는 미국의 대통령 힘이 막강한데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실상 의회 아니면 이 사법부인데 네. 이 사법부는 또 같은 편이 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임명권자가 그렇죠. 이제. 그리고 유명한 대통령, 인기 있는 대통령이면 선거에서 이겨서 상하원을 장악하기도 하니까 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사법부라서 점점 힘이 세졌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하여튼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주 역사적인 판례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의 힘을 가치를 얻어가고. 결정하는. 예.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사실은 요번 이제 고스치 판사가 임명이 되는 그 자리가 원래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6년 초인가 이제 스칼리아 대법관이라고 아주 네네네. 보수파의 유명한 검사가 사건이죠. 네. 예, 사망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죠. 그래서 그래갖고서는 이민주당 측에서는 우리가 임명을 했었는데 뺏겼다. 도둑 맞았다. 그런 또 배경이 있구나. 왜냐하면 1년 자기가 임기가 끝나기 1년도 전이었는데 네.
공화당에서 막았죠. 청문회도 안 열었어요. 예, 예. 계속 막았죠. 정말 불쌍해요. 그 판사, 그 아란드 판사인데, 그렇다고 굉장히 진보도 아니고 약간 중도 성향이 굉장히 많았던,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이 사람을 이 해주겠거니. 정도면 되겠거니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청문회도 안 열고, 그래갖고서는 진짜 안 됐죠. 뭐 판사로서 거의 1년 최고전인데. 이상. 예. 그래서 복수를 하는 면도 있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 그리고 인기도 별로 좀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뭐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그러다가 그냥 필리버스터로 가자. 그럼 필리버스터로 실제로 막을 수 있어요? 필리버스터를 갔는데 이제 공화당에서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뉴클리어 옵션이라고 있어요. 뉴클리어는 예. 핵폭탄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제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은 그 상원의 5분의 3, 그러니까 100명이니까 60명이잖아요. 이 60명이 이제 필리버스터 그만둬라라고 얘기하지 막을 수가 있는데 재밌는 게 미국 헌법에 상원의 법안이 통과하거나 뭐 인준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명 이어야 된다라는 그 명확한 문구가 없어요. 예. 하원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대신에 상원에서는 그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있고 예. 대신에 의원의 6분, 그러니까 5분의 3이 이거를 막아라 하면은 필리버스터 간두라 하면은 간둘 수가 있다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통상적으로 하원에서 반이 넘으면 통과가 되니까 예. 뭐 통과가 돼 웬만한 거 그렇게 통과를 이제 시키는데 여기서 필리버스터를 해버리면 일단 60명이 차야지 법안이든 뭐 인준이든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갖고서는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가 가 있는데 이제 상원에서 그 룰스 커미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원의 어떤 그 통과시키는 법안이라든가 통과시키는 우리나라 룰을 법사위 바꿀 수가 같은 있어요. 거? 예, 그걸 네. 바꿀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공화당 측에서 바꾸겠다고 그걸 몇 번 워닝을 줬었어요. 경고를.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사실은 바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예.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러면은 상원의 어떤 의미라든지 견제 능력이라든지 뭐 사실상 마음에 안 드는 법안도 그럼 이런 식으로 뉴클리어 옵션을 써갖고서는 반만 찬성을 하면 통과시키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견제해왔던 어떤 뭐 파워 권력 같은 거를 잃어버린 게 아니냐 해서 굉장히 반대도 심했는데 뉴클리어 옵션을 가기로 한 거죠.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도 말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갔는데 몰라도 되는 사실까지 말해야 되고, 거기까지는 알고 싶지 네. 않고. 자, 그럼 다시 네. 두 번째가 먼저 간단히 해주고 다시 이 중미 회담으로 돌아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슈가 큰 게? 두 번째는 이제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백악관 가서 뭐 정보 가지고 와갖고 혼자 발표했다고 뭐 그 러시아 게이트 관련 러시아. 이야기. 예. 트럼프하고 러시아 관련이다. 네, 한 열흘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네. 그래갖고 막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었죠. 네가 뭐 여기 관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사퇴해라. 이 사건에 손 떼라라고 얘기했었는데 버티다가 결국에는 손을 떼기로 했어요. 러시아 게이트 관련된 뉴스고. 네. 그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다시 그러면. 그 미중으로 넘어와가지고,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메르켈 총리하고 만났을 때 악수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아주 절렬한 예. 행태라고 외교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행위고 그런 비난을 받았잖아요. 네. 혹시 이번 그 정상회담을 전망하는 미국의 분위기는 뭡니까?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근데 크게 많이 이렇게 웨이트를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다들 얘기하는 게 알아가는 단계의 미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건 안 나올 거다. 예, 그러니까 영어로 뭐 게트 노 이치 어더 미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무역이나 통상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많은 선물 보따리 갖고 온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무역 통상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중에서 특히 강조를 할 부분이 그 중국 시장을 좀 열어라. 그러니까 중국 시장 예를 들면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 관세가 25%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낮추든지 해라 뭐 이런 압박이 들어가고 농산물 시장도 뭐 중국이 미국산 뭐 쌀이라든지 콩 같은 거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 쇠고기 마켓 요걸 좀 열어라 뭐 이런 얘기 압박이 좀 들어갈 거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렇죠. 얘기고. 우리랑 상관없죠. 이제 북핵 얘기가 우리랑 좀 상관이 있는 그다음에 얘기긴 이제 하죠. 두 번째 세 번째 이슈라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 백악관에서 내놓은 뭐 입장이나 최근의 성명이나 이런 건 어때요? 그게 사실은 뭐 예전 행정부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별로 네. 할 말을 다 했다. 예. 별로 할 말 없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던데. 그죠. 미사일 쐈는데, 뭐, 국무부에서 성명이 나왔죠. 네. 틸러슨 장관 성명이 나왔는데, 미사일을 쐈대더라. 네. 이상 할 말 없다. 저도 통상적으로 뭐 규탄한다 뭐 이런 말이라도 예, 나왔잖아요. 이상무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할 말은 다 했다. 예.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예. 이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뭐, 전부 다 뭐 이런. 별로 관심 없다 얘기였는데.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예상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나가면서. 풀지 못한 문제는 자기가 네. 풀겠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특별히 했대요. 내가 정말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북핵 문제다. 예의 주시를 해라. 그래서. 이란 문제는 자기가 해결했는데 네. 오바마도 풀지 못한 게 북핵이다. 네. 라는 언지를 주자 승고기 발동. 뭐 이럴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오바마 못한 거 내가 해준다.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불안합니다. 트럼프가 해결하겠다고 덤비면 불안합니다. 혼자라도 지금 하겠다고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중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그건 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뭐 비밀이니까. 일단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 보면 미국은 북한 그 핵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이 당장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장사꾼들은 당장 뭐가 문제가 안 되면 관심을 제껴두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의 틸러슨 장관도 국무장관도 할 말이 없다. 그냥 원래 기업가 장사꾼 네. 출신이다 보니 더더욱 그런지 그 외교나 정치에 오랫동안 익숙한 사람은 여기다가 외교적 발언도 하고 뭔가 신호도 던지고 네. 뭐 하는 척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듯이 한번 좀
북핵 문제 해결하면 노벨상 탈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뭐 별로 노벨상 같은 거 관심 있을 편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좀 관심이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이제 국가정보국에서 국장이 이제 브리핑을 해주거든요. 일단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네. 매일매일 똑같이 현지 대통령 같이 해주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라고 자기는 머리도 아프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만 오라고 그랬는데 북핵 문제만큼은 브리핑을 그래도 거의 매일 받았다. 그런 이유가 있겠군요. 오바마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바마 콤플렉스는 여러 번 언론에 등장하던데 오바마도 못한 건 내가 해주겠다고 네네네. 그러는데 그게 승부욕이 이렇게 발동이 돼갖고. 그게 불안해요. 승부욕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한 해법이 나올까봐. 네. 지금 근데 당장은 뭐 나오는 게 없다. 여러 가지 얘기는 했죠. 뭐 세컨더리 경제 제재를 한다.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는. 예, 얘기가 그리고 나왔죠. 이제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게 했었어요, 네. 사실. 그리고 틸러슨 장관이 그때 와갖고선 세컨더리 보이콧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한다서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중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세게 할 거다. 이렇게 많이. 세게 할 거다. 디테일한 얘기는 별로 나오진 않고 그러니까 추측만 지금 난무하는 상태죠. 중국도 뭐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속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미국도 북핵 문제가 당장 해결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우리하고 직접 연관된 이슈가 여기서 치열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네요. 네, 제 생각에는 좀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차 순위 관심은 무역 통상이에요. 자기들끼리 돈 문제, 예. 장사 문제. 그러니까 브리핑할 때 그걸 보면은 이제 그쪽에서 먼저 얘기한 백악관 측에서는 무역 통상 문제가 주 의제로 다뤄질 거다 얘기를 하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북핵 문제도 물론 다룰 거다. 뭐 이런.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하긴 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두 가지는 이제 그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나오실 때마다 한 번씩 탄핵되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미국 사회가 뭐 엉성하고 말도 안 되는 건 맞지만 정치 시스템에 있어서 너무 고비용 정치 구조긴 하지만 네. 로비 시스템 때문에. 근데 이 장치가 잘 돼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럼요. 특히 정치인들이 공적 지위를 자기 사적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쓸 때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조그만 거 하나도. 네, 아주 작은 것도 사실 서구 사회에서 그런 거 강한 편인데 미국도 그러니까 이익이 충돌할 때 자기 이익과 그 공적 이익이 충돌할 때 공적 이익을 따르지 않고 사적 이익을 쫓아가면 가차 없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거기 굉장히 약하잖아요. 매우 약하죠. 역대 가장 약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매우.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이 다 그냥 지금 약하죠. 그러니까 가족이 들어와서 막 하잖아요, 막. 예, 지금 사위도 굉장히 뭐 많아요. 사위도 많고. 근데 지금 실세잖아요. 네, 사위가 넘어온 실세고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딸인데 백악관 안에서 힘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 예, 지금 뭐 일단 직함은 줬어요. 대신에 이제 돈은 안 주는 걸로 이게 걸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근데 둘 다 자기 사업이 있잖아요. 뭐 재능 기부 차원에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근데 거. 보통 재산 있으면 백지짓 하다든지 사업을 네. 멈춘다든지 그런 거 안 했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사업 하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든 건데. 사위는 뭐 손을 좀 뗐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네. 중국에서 투자 받아갖고 뉴욕에다가 부동산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손을 좀 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손은 뗐지만은 보고는 받지 않을까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딸은 아예 손도 안 대잖아요. 그렇죠. 자기 장사를 이게 어느 나라든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네. 그 자본도 계속 나오죠. 이 자금도 계속 나오고 그리고 근데 요거는 사실 지금은 러시아 게이트에 살짝 묻혀 있는 워낙 그런 크니까. 상황이에요. 전통적인 적성국인데 하도 둘이 손잡고 뭘 했다고 하니까요. 뭐 그거는 굉장히 명확해 보이기는 해요. 네. 둘 중에 하나가 큰 뉴스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김진 박사님하고 이틀 연속으로 왜 탄핵되었는가 하게 되지 않을까. 자, 오늘은 중미 정상회담 잠깐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훈 박사였습니다. 네, 인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겠네요. 네. 자, 불친절한 AS 오늘 앱 접속이 잘 안 된다는 항의가 많네요. 예. 좀 천천히들 접속해 주시고 서로 나눠서들 접속해 주시고. 자, 오늘 처음 시작한 정태욱 김관영 의원 내부자 내부자 너희죠. 예, 내부자 너희 둘 이미 있고 너희째 내부자 너희 굉장히 재밌다는 반응 많고 실시간 검색어 계속 올라와 있고 정태욱 의원이 누구냐는 의견도 많고 웃겨서 운전을 못했다는 얘기도 많고 와 재밌다 맞네요. 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노회찬 코너 시간도 아닌데 노회찬 코너 이름이 계속 옵니다. 일주일 내내. 네, 오늘 온 것은 노장지교, 노심초사, 노장초사, 노심독사, 노회찬의 깡패 정치, 아니면 정치 깡패 매일매일 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렸고 예, 그 코너가 인기가 좋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 파괴하는 분이죠, 다 파괴. 지난주에 처음으로 파괴가 아니라 뭘까요?
대변을 해주시고 해명을 해주시고 남도음식 의원이 그것도 그렇지만 그 카스테라 카스테라 대왕 카스테라였던가요? 네, 대왕 카스테라도 네. 뭐 그 억울한 점 좀 있다. 뭐 이름만 그 이름이 카스테라는 아니지만은 네. 우리가 시폰 계획으로 원래 늘상 먹고 있는 그러니까요. 부당한 부분이 있다. 예. 네. 그렇지만 거의 대형 카스테라 대점도 이제 거의 문을 닫았다고 하고 또 지나치게 늦은 해명의 변호였습니다. 자, 그래서 2주 연속으로 파괴자가 아니라 네. 뭔가 이렇게 대변인 옹호자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그 당군 신화에 대해서 좀 당군 신화는 또 왜 나옵니까? 당군 신화는 해볼까 했어요. 예. 당군 신화요? 예, 그 봄이죠. 그래서 뭐 산나물 네.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산나물을 보통 이제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네. 채소 육식은 나쁘고 채소가 채소가 좋다. 그것도 뭐 산나물 이러면 네. 뭐 그냥 더더군다나 산에서 그냥 난다는 그렇죠. 네. 그냥 채소보다는 나을 것이다. 네. 산삼이 더 낫듯이 인삼보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뭐 산간 이쪽으로 산나물을 많이 드셨을 그런 할머니들 이렇게 네. 봄에 되면 많이 뵈러 다녔거든요. 산나물도 공부를 할 겸. 산나물도 따로 공부를 하셨어요? 아, 그렇죠. 해야 근데 돼요. 해먹기 힘드네요, 마칼레이스트. 그래서 강원도 와서 산나물 캐는 할머니를 인터뷰해야 하니? 예. 그 산중에서 할머니가 산나물 열심히 캐고 계시는데 옆에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질문들을 던지는데 이 질문했죠. 할머니 참 이런 그 건강한 음식 많이 드셔서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싹 이렇게 경륜질이 약간 째려보는 듯한 이런 눈을 보이면서 뭣도 모르는 놈, 이런 눈. 그렇죠. 예. 이거 한 일주일만 먹어봐봐. 물똥 싸고 난리나. 물똥 싼다고요? 예. 산나물을 많이 먹으면 소화에 안 좋아요? 예. 우리는 산나물이라는 게 어쩌다 한두 번씩 이렇게 먹는 거죠. 그렇죠. 반찬으로. 저는 안 먹습니다. 그렇죠. 뭐 고기만 먹으니까. 우육 빛깔. 예. 우유가 아니라. 근데 옛날에 그 강원도 산골짜기 이런 여기서 데서는 우는 소우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강원도 이제 산골짜기에서는 뭐 이렇게 곡식도 부족하고 봄에 들어오면 곡식, 가을에 거뒀던 것도 메밀 뭐 이런 거, 옥수수 이런 것도 다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산나물 뜯어다가 대충 옥수수 가루 이렇게 넣고 이래서 뭐 죽이나 끓이고 그냥 나물죽이죠. 이런 것밖에 먹을 수 이것밖에 없었겠죠.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 한 일주일 계속해서 이걸 먹게 되면 장이 막 뒤틀리고 꼬이고 아프고 막 이렇대요. 그래요? 소화에 되게 부담이 되는 음식입니까? 몸도 붓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채소로 먹고 있는 여러 것도 원래 그것도 이제 산에서 자연에서 자라던 거거든요. 네. 그 중에 계속해서 먹어도 탈이 안 나는 그러니까 독성이 조금 적은 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재배해서 내려오면서 집에서 키우는 이런 채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추, 배추, 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날상 먹는 거. 항상 먹어도 거기에 특별히 몸에 이상이 없다고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채소가 된 건데. 순화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순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산에서 그냥 이렇게 자라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조금씩의 강력한 무엇이 있는 거죠. 그게 정말로 항상 먹어도 몸에 부담이 없었다면 산나물 남아있지 않고 채소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말되네요.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좋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면 약이라 그러고 몸에 좋다 그러고 몸에 나쁘게 영향을 미치면 독이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괜찮아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그다지 좋지 않은. 그렇죠.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산나물이라는 게. 산나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나물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치, 곤드레 뭐 이런 종류들을 보통 강원도 쪽에서 많이 먹죠. 그래서 뭐 요즘 나오는 게 뭐 두릅쑥, 달래, 냉이 뭐 이런 것들 두루두루 이제 그 산나물. 그러니까 채소가 채 되지 못한 한 등급 아래의 식용작물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산나물이 더 좋아가 아니라. 그렇죠. 뭐 봄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그렇게 넉넉한 땅이 아니거든요. 70%가 산지고 겨울이 한 6개월 정도 되고요. 그래서 먹을거리를 확보하기가 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봄 되면 먹을거리 춘궁기라 그러죠. 이 춘궁기를 버티게 해주는 게 그 산나물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일주일 연속으로 산나물 먹는 요즘 도시인들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근데 실제 먹어봐. 그럼 설사해.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 당군 신화에 들어가 있어요. 당군 신화 여기서 나옵니까? 네. 당군 신화 마늘 아니에요, 마늘? 그러니까 그게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그 당군 신화에 보면 그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이거 인간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도 그렇죠, 인간 그렇죠. 될래 이러니까 마늘과 쑥을 이렇게 주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먹어라. 그래서 호랑이는 못 먹고 뛰쳐나가고 곰은 그거 다 먹어가지고. 곰은 이제 다 먹고 이렇게 인간이 마늘 됐고 아니고 쑥도 있었어요? 마늘과 쑥. 마늘만 기억이 나는데 쑥도 있었군요. 곰 곰 고생했네. 김우준 씨가 인간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고기만 이렇게 먹으니까. 우육 빛깔. 그래서
마늘과 쑥이라는 것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한자, 그때는 한글이 없었으니까 예. 한자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한자는 보면 영예라고 돼 있는 것,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거는 쑥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예.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산인데 예. 이 산을 두고 이게 마늘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 매산자인가요? 무슨 산자인가요? 그 매운 채소를 두루두루 이렇게 산이라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예. 마늘만 산이 아니라 마늘은 보통 이제 크다고 해서 이제 대산이라고 보통 표기를 많이 이게 하고요. 맵다고 하는 음식을 마늘로 그냥 바로 아마 마늘 알겠냐 대표적인 게 매운 게 마늘. 그렇죠. 그럼 그렇게 했는데 달래도 네. 이렇게 산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의 해석은 그렇게 산나물 계속 먹으면 다 설사하게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마늘을 먹었다고 하는 거 매운 거를 참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만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야 쑥 산나물 계속 100일 먹어봐 다 설사해 그거 못 버텨 이런 인식을 여기다가 담았다. 아니요. 경험과 그런 것도 비슷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늘이라는 것은 고려시대 때 들어오는 외래작물이거든요. 게다가 네. 그러니까 아주 우리 단군 신화가 먼 옛날의 고대의 이야기를 신화를 담은 것이라 그러면 이 산을 마늘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되는 그렇게 거다. 다르지가 않죠. 선생님 별거를 다 찾아가지고 참 그러면 그 우리 산자에서 감탄스럽습니다. 우리 힘드네요 마칼레리스 저는 못하겠네요 이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산야에서 나는 그 자연의 부성기 종류에서 이 산을 해석해 그렇겠죠.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달래요. 네. 그러면 고려 말에 당군 신화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그렇죠. 네. 그러면 쑥과 달래를 먹고 곰이 인간이 됐다 이러면 해석할 수 있는 게 네. 달라지죠, 완전히. 그렇다면은 그만큼 사람이 그것만 계속 먹기 힘들다. 그렇죠. 쑥과 달래라는 것은 봄에 나오는 그 산나물을 대표하는 것이죠. 곰은 또 겨울잠을 자고 이렇게 나오는 봄에 움직이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못 먹고 힘들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 이 거친 땅에서 살았던 조상들이 봄에 먹을 것 없을 때 그 맵고 쓰고 그 쑥은 굉장히 써요. 약간 익혀야만이 그쵸. 약간 단맛이 있는 거죠. 이 쓰고 달래는 그냥 먹으면 먹을 수가 매워서 못 없으니까. 먹어요. 예. 그 산에 있는 것 중에 풀보다는 조금 나은 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다. 그렇죠. 그런 그래서 먹고 안 죽으면 계속 먹고. 그렇죠. 그렇게 맵고 쓰고 먹기 아주 거북한 그런 산나물이라도 먹으면서 버텨낸 그 이야기가 이 단군 신화에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본인만이 주장하는 소리죠 이게 유일한 이 소리죠. 이야기를 제가 한 20년 전부터 네. 이 달래 그때 유명하지 달래로 않았으니까 그렇죠. 해석을 해야 아무도 된다. 귀담아 듣지 않았죠 선생님. 요즘 조금 많이 번졌어요. 그래서 그 산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네. 마늘, 뭐 달래,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산마늘이라고도 해석이 주장하는 완전히 달라지네요.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산마늘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옛날에 고문을 음식과 관련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지금은 있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 약간 이렇게 끝나요. 산나물은 지금은 어쩌다 한 번씩 건강식 아닌가?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왔던 음식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간혹 먹는 건데 네. 그 과거에 그 시절의 산나물은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먹었죠.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이었죠. 네. 그래서 봄 되면 이 봄나물 캐는 이게 강원도 쪽 이런 데 가면 그냥 나무가 많지 않은 데에서 이 산나물이 나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가지고 나물 뜯고 이러지는 않아요. 보통 할머니나 뭐 아주머니들이 저쪽에 가서 좀 뜯고 있고 저쪽에 가서 뜯고 있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 봄에 겨울잠을 깨고 나온 곰이 이렇게 으슬렁으슬렁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할머니들이 진짜 곰처럼 이렇게 단군 신화 너무 많이 파괴되는데 이거. 그래서 예, 당군 단군 신화의 곰은 몸집이 큰 할머니였다. 산나물 캐는.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인간이라는 가짜 뉴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아니야. 역사에 관한. 인간이나 동물은 잡식을 하는데 남자는 보통 사냥을 하고 여자는 그 주변에 있는 채집을 푸성기나 한다. 그렇죠. 뭐 과일이나 수렵 곡식 이런 걸 가깝고. 가지고 이렇게 채집해서 먹는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걸 단군 신화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환웅이라는 그런 그 족인 어떻게 보면 기마민족들 사냥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을 남성을 상징을 하고요. 그러니까 웅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군 이 결국은 그 웅녀의 자식이죠. 그래서 그 웅녀는 이렇게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둘의 결합으로 해서 나오는 게 당군이 되는 거고, 사실 우리 한민족을 이렇게 살려 버텨온 것은 이 험악한 우리 자연 조건으로 봐서는 그친 그런 산나물도 기꺼이 이렇게 먹어낼 수 있었던 이런, 그리고 그걸 먹자 했던 그런 여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 역사. 어쩌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왜 이제 어른들은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말이지.
그 어렵게 그 쑥하고 뭐 이거 먹고 뭐 몇 년을 버텼어.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수십 년, 수백 년 쌓여가면서 거기 덧붙여지고 살이 덧붙여져서 이렇게 단군 신화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삶을 읽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를 그냥 단군 환웅왕과 하는, 이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는 하늘의 선택을 받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우리 삶과 관련돼 있는, 연계돼 있는 그런 것으로 신화를 해석하는 게 맞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산나물 먹어요, 말아요? 그건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단군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웅녀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냥 봄 되면 먹어야죠. 산나물을 그러면 일주일 내내 먹지는 마라. 그렇죠. 뭐 쑥, 달래, 뭐 이런 거 먹어야죠. 달래, 그리고 달래 먹을 때 그게 꼭 해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단군 엄마 먹던가 이게. 그러니까 쑥국 끓이고 달래 무침 이렇게 내고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곰이 되는 거야. 우리는 웅녀의 자손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야. 곰이 달래 먹었어, 자식아.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어디 가서 술자리에서 누가 그래, 황명 선생이. 응?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정설입니다, 이제. 이제는 본인의 제가 20년간 지정해 왔기 때문에. 자, 아이고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익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원준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